60전 60승. 세계 전쟁사 어디를 둘러봐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기력 같은 숫자입니다. 23전 23승의 불멸의 신화, 이순신 장군조차 넘지 못한 기록이 우리 역사 속에 실재했습니다. 임진왜란 7년, 조선의 바다에 이순신이 있었다면 짓밟힌 육지에는 바로 이 사람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패배도 허락하지 않았던 육지의 제왕. 붉은 옷을 입고 전장을 지배했던 조선의 붉은 호랑이. 충의공 매언 정기룡 장군입니다. 지금부터 역사학계의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전설이 되어버린 그의 60번의 승리. 그 처절했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1562년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지리산의 전기가 뻗어내린 곤륜산 자락에서 기이한 운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마을에는 믿기 힘든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어머니가 산고 끝에 숨을 거둔 후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랑이가 젖을 먹여 키웠다는 이 설화는 그가 평범한 인간의 운명을 넘어선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아이의 첫 이름은 무수. 하지만 그의 비범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20세의 붓을 꺾고 칼을 잡은 그는 1586년 무과에 응시하기 위해 한양으로 향합니다. 이때 선조 임금은 기이한 꿈을 꿉니다. 총각 아래에서 거대한 용이 웅크리고 있는 꿈. 꿈에서 깬 왕이 사람을 보내 확인하니 그곳에 젊은 정무수가 자고 있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기룡이다. 용이 일어나 나라를 구할 것이다. 왕은 그에게 기룡이라는 이름을 하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끔찍한 전란을 예견한 역사의 복선이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은 외선들과 함께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비켜라. 오만한 왜군의 통지서 앞에 조선 육군은 추풍낙엽처럼 무너졌습니다. 부산진이 함락되고 믿었던 신립 장군마저 탄금대에서 패배하자 조선은 공포에 질식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자락에서 경상우도 방어사 조경의 진영에 한 별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기룡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전설은 거창 우진요질 전투에서 시작됩니다. 왜군 선봉대 500여 명이 거창을 넘어 호남으로 진입하려던 그 순간 정기룡은 고작 수십 기의 기병을 이끌고 험준한 고갯길에 매복합니다. 단순한 돌격이 아니었습니다. 지형을 완벽하게 읽고 적의 대열이 흐트러지는 찰나를 노린 정교한 기동전이었습니다. 지금이다, 쳐라,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쏟아진 화살, 그리고 이어진 기병의 돌격. 조선군을 얕잡아 보던 왜군은 혼비백산하여 괴멸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육지에서도 왜군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웅의 탄생을 알린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금산 전투 패배 직후 상관인 조경 장군이 왜군에게 포위되어 생포될 위기에 처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그때 정기룡은 홀로 말머리를 돌립니다. 감히 내 주군을 건드리는 자가 누구냐? 그는 단기 필마로 적진 한복판에 뛰어듭니다. 붉은 갑옷을 입고 112cm에 달하는 거대한 장검을 풍차처럼 휘두르는 그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왜군 수십 명의 목이 떨어지고 포위망이 뚫렸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조경 장군을 말에 태우고 유유히 적진을 빠져나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병사들은 전율했습니다. 마치 삼국지의 상산 조자룡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 그날 이후 그는 조선의 조자룡이라 불리게 됩니다. 왜군들 사이에서도 붉은 호랑이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치라는 금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정기룡은 단순히 무력만 앞세운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밀한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상주 성탈환 작전은 그의 지략이 정점에 달한 전투였습니다. 당시 상주는 왜군의 핵심 보급 기지였습니다.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정기룡은 기막힌 계책을 세웁니다. 그는 피난민 수천 명을 모아 산 위에서 깃발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와!
산 전체를 울리는 함성에 성 안의 왜군은 조선의 대군이 왔다고 착각하여 공포에 떨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성 안으로 불화살과 불붙은 지푸라기를 날려보냅니다. 화공과 교란 작전. 혼란에 빠진 왜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정기룡의 기병대가 성문을 부수고 돌입합니다. 그는 도망가는 적을 쫓기 위해 일부러 한쪽 문을 열어두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퇴로인 줄 알고 도망치던 왜군들은 미리 매복해 있던 정기룡의 군사들에게 전멸당했습니다. 상주성 탈환은 경상도 내륙의 주도권을 되찾아온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환호 뒤에는 처절한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1593년 6월 제2차 진주성 전투. 난공불락이라던 진주성이 왜군의 대군 앞에 함락되던 날, 그 성 안에는 정기룡의 첫 번째 부인 강씨가 있었습니다. 왜군에게 치욕을 당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며 그녀는 남강 푸른 물에 몸을 던져 순절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 슬픔은 정기룡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로 응축되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눈이 멀어 무모하게 돌진하는 대신 더욱 냉철하고 잔혹한 승부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왜군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에서 쓸어버리는 것, 그것만이 아내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낭만이 아닙니다. 굶주림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화려한 승전보 이면에는 눈물겨운 병영의 실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인 조정임란일기와 매언실기는 그 참상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좁쌀로 빚은 술반병과 상술이 죽으로 끼니를 때웠다. 무명 옷을 팔아 도토리를 구했다. 천하의 명장 정기룡도 배고픔 앞에서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굶주린 부하들을 위해 직접 산을 뒤져 도토리를 줍고 묽은 죽을 쑤어 나눠 먹으며 버텼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를 절대 전장에 버리고 오지 않는 지휘관, 자신의 말에 부상병을 태우고 고삐를 잡고 걷는 장군. 병사들이 정기룡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이유는 그의 칼솜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아버지 같은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정기룡의 진가는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고령 전투. 전라도로 진격하려는 왜군 대군을 막기 위해 그는 고령의 용담 천롱 단초안에 배수진을 칩니다. 가용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는 좁은 길목을 틀어막는 깔때기 전술을 구사합니다. 지형을 이용해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키고 끊임없는 기습으로 적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왜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투는 왜군의 호남 진출을 저지한 정유재란의 숨은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지옥, 울산성 전투. 임진왜란 최대의 공성전이자 가장 끔찍했던 사륙의 현장. 조명연합군은 가토 기요마사가 지키는 울산성을 포위했습니다. 식수가 끊긴 왜군들은 말의 피를 마시고 소변을 받아먹으며 독하게 버텼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은 연합군에게도 똑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비록 성 함락에는 실패했지만 이 전투에서 정기룡이 보여준 통솔력은 명나라 장수들마저 감동시켰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명나라 제독마귀는 정기룡에게 직접 신패를 하사합니다. 조선에 이런 장수가 있다는 것은 천하의 복이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이 신패는 정기룡이 당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최고 수준의 지휘관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7년의 전쟁이 끝난 후 세상은 빠르게 그를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후 혼란을 틈타 일어난 이몽학의 난 등 각종 반란을 진압하며 무너진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1617년 그는 육군 장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켰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육지의 명장이 바다의 지휘권까지 갖게 된 유일무이한 사건. 남쪽 바다는 국방의 요충지이니 당대 최고의 용기와 지혜를 가진 정기룡에게 맡긴다. 광해군의 교서는 그에 대한 조정의 신뢰가 절대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통영에서 전선을 정비하고 수군을 조련하다가 1622년 진중에서 순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갑옷을 벗지 않았던 천생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400년. 우리는 왜 그를 몰랐을까요? 경북 상주에 그의 사당 충의사가 있습니다. 60전 60승의 영웅에게 우리가 보낸 대우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시 그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은 가문대대로 내려오던 장군의 보검을 박물관에 기탁하며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길이 112cm, 서슬퍼런 그 칼날에는 400년 전 이 땅을 지키려 했던 한 남자의 뜨거운 피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전설에는 그가 아끼던 용마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주인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다 따라 죽었다는 말. 사람들은 그 충정을 기려 장군의 묘소 옆에 말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당시 백성들이 정기룡 장군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마음의 비석입니다. 기룡이 없었다면 영남이 없었고, 영남이 없었다면 조선도 없었을 것이다. 당대 사람들이 남긴 이 한 문장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가장 위태로운 순간 육지를 지켜낸 거대한 산. 60번 싸워 60번 모두 이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불패의 영웅. 그는 조선의 조자룡도 제2의 이순신도 아닙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충의공 정기룡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잊혀진 영웅의 이름을 가슴에 새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숨겨진 우리 역사를 되살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